네, 시그널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배지가 아이러브 도봉 배지예요? 예, 요거 잘 차고 다니는 배지입니다. 보통. 전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본 것 예, 같습니다. 잘 차고 다닙니다. 며칠 사이에 어제 뉴스를 봤더니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서울 선대위. 네, 뭐 며칠 사이에 출세를 했는데 네. 뭐 이번 서울 선거가 뭐 이 지방 선거의 가장 핵이고 가장 관심 지역이고 네. 격전지가 될 거라서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는 맡았지만은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반드시 이겨야죠. 예. 정책을 맡으셨는데 상임 고문인 김무성 전 대표도 모셨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통합선대위. 통합선대위로. 예, 그래서 좀 말하자면 경력이 정말 많으신 분들과 또 젊은 일정 부분 분들과. 좀 신선한 사람들과 이렇게 잘 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독자 선대위에 대해서 계속 밝혀왔는데 예. 이번에 어쨌든 서울 선대위가 사실 중앙 선대위보다 먼저 뜨고 활동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독자 선대위 활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그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전국 정책에는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을 거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가 아마 핵심으로 네. 떠오르게 될 텐데 다른 지역의 부동산 문제와 서울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많이 또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울에 해당하는 특별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좀 치고 나가자 해서 서울선대위를 먼저 구상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랑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을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오세훈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부터 시작해서 당의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때론 진통도 있었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랑은 어느 정도 좀 괴리가 있지만 그 거리가 좀 있지만 정말 서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선대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먼저 발족을 했고요. 실제로 시민선대위라고 하는 네. 그것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정말 서울에 거주하는 그리고 서울에서 어떤 우리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을 가진 분들이 시민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벌써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독자적인 서울 사람들을 위한 선대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는 약간 예. 별도로 활동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보니까 넥타이도 약간 초록색을 하셨네요. 저는 넥타이 초록색 잘 합니다, 원래. 아니 오세훈 시장도 아, 이번에 예. 그렇죠, 녹색 넥타이로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담았다. 물론 서울시 색깔이다라고도 예.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의미가 담긴 건가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초록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보니까 부쩍 초록색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초록색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미리 논의를 했는데 뭔가 함께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완전히 별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이고 네. 기호 2번이고 처음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할 때도 빨간색 옷을 입고 그렇죠.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내시면서 후보 등록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공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노동 정책이랄지, 네. 아니면 예산이랄지 이런 전국 단위의 정책을 할 때는 당연히 당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서울만의 특수한 정책을 내세울 때는 당연히 서울선대위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중심이 돼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협의를 할 때는 또 하되 기본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약간 서울 공약이었다기보다는 청년 전체를 그렇죠. 향한 거여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앙선대위가 아직 구성 전인데 네. 중진 의원님들의 이름도 거론되다가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도 좀 다르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좀 당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중앙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중앙선대위까지 내용을 잘 챙기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선대위 원장으로서 이제 서울선대위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제가 이런저런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후보에 대한 뭐 사퇴론이 또 불거졌다가 당대표를 또 흔들지 마라 이런 반발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서울에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논란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현장에서는. 근데 부담스럽지만 일단 그 국면은 저는 넘어갔고 또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와 저희가 예를 들면 굉장히 결이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2인 삼각 방식으로 갔다면 그게 이제 훨씬 더 부담이 됐겠지만 네. 저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계속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선대를 띄웠고 그래서 그 국면은 적어도 저희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내 갈등이 집중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말은 뭐 저 역시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사 찾다가 미니 국회라는 표현도 했더라고요. 현역 의원이 30명 정도 있다고. 명단 보셨을 텐데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명단을 보진 않았고 당연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네, 의원들이 그렇죠. 다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 37명이니까 뭐 당연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숫자가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기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대답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뭐 장특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원호 후보의 말도 이렇게 뭐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였고, 당과의 어떤 입장도 뭐 잘 안 맞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입장과도 뭐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제가 제기했던 의혹 문제 제기였지만, 정원호 후보가 이 도로교통의 해법으로서 자동차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급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봐도 자동차로 읽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언론에다가 왜 자동차 공급이라고 썼냐, 우리는 통행량 공급이라고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저는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보는데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시즌2처럼 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봐도 그 영상을 딱 본 누구라도 이거는 자동차 공급을 줄이자는 그렇게 얘기인데 받아들여지는데 하는데 아유 통행량 공급이다 라고 사실 호도를 한데 그런 거 아닙니까? 통행량 공급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통행량은 조절하는 거지, 조정하는 거지. 통행량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캠프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대응이 영 제대로 대응이 형편없다. 안 되는 것 같다. 이상한 얘기를 막 급하니까 남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메시지의 체계랄지 아니면 해명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칸쿤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렇다 할 해명을 저는 국민들께서 못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이 갔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11명 중에 누구 하나 같이 찍은 사진을 내보내지 못한 점. 그 이후에 뭐 서류상에 그 오기가 있었고 이후에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라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몰랐다. 뭐 누구 책임다. 제대로 된 해답을 그 누구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내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숫자 많은 게 오히려 배를 산으로 이끌어가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실제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다, 세금 얘기하면서 마타도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시거든요. 그게 참 웃긴데 장특공 폐지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귀당의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아닌 밤중에 갑자기 SNS로 장특공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에 집 가진 분들이 다들 화들짝 놀라 뭐야 이거 진짜 폐지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당신 생각은 어떻냐? 네. 후보 생각이 뭐냐? 이렇게. 그 귀당의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 했는데 당의 입장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거주 1주택도 보호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또 이제는 실거주만 또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저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장특공 폐지가 됐을 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 가진 분들 지금은 이제 워낙 아파트 값을 민주당이 많이 올려놔서 집값을 많이 올려놔서 장특공 폐지로 인한 피해를 보는 서울 시민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공포 마케팅 하면서 제대로 해명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대통령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향한 발언들에 이제 확신 발언들이 꽤 네.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주어진 시간에 시험 문제 못 푼 분이 시간 더 준다고 푸는 걸 못 봤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윤석열 정부 무능 폭주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정부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약간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던데 어떻게 들으세요? 아니, 저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경쟁 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뒤통수 치는 거는 그 정원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시험 문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원우 후보는 시험을 칠 자격은 있으신 분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거셨더라고요. 뭐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만 봐도 네. 수의계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세금 아깝게 행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새삼 나는 세금을 아낄 서울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국민들을 향한 기만이라고 보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본인은 시험을 풀 자격이나 되는지, 응시 자격이 됐는지, 수능을 치르셔야 되는데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초등학교 과정은 이수하셨는지라는 뭐 질문으로 제가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여쭤볼 수밖에 네. 없는데, 정원 후보가 어제 착착 개발 공약이라고 뭐 보셨을 거예요. 네.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놨거든요. 네. 아마 뭐 강남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도 강조하셨고, 경선에서도 네.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더 단축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공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끔 그 부동산 공약 보면 저희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친 오세훈계 같은 느낌이에요. 결이 네. 비슷한가요? 결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거의 이제 따라가서 제가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제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네. 저는 그런 공약 자체가, 그리고 그런 메시지 자체가 오세훈 시정에서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이 잘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별도의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특별한 어떤 정책이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 그냥 제가 쭉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걸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이구나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들을 정원 후보가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으시고 같은 결이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자는 거는 뭐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잘 해왔던 거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신통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저는 그거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은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냉정하게 이제 지금 판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실제로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뭐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세요. 추세가 중요하고 당과 후보 간의 어떤 뭐 관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네. 1대1 구도로 났을 때 꽤 격차가 있다가 최근에 1대1 구도로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네. 많이 좁혀지는 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한 선거가 충분히 됐다. 후보가 정해진 이상.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언론 기사랄지 뭐 르포랄지 이런 네.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네. 정원호 후보는 당에 업혀서 가는 후보고, 오세훈 시장은 개인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후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서울 지지율만 봤을 때에 오세훈 시장은 당 지지율보다 상회하는 지지율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낮은 그 지지율을 보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도 충분히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원호 후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리스크,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불안한데
우리는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검증되지 않은 후보는 위험하지. 아무리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못마땅하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시장을 뽑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뽑아야지라는 인식들이 점점점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들 중에 기억나는 걸 그냥 반론으로 한번 네, 질문을 예. 드려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있다면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서울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운데서는 오세훈 시장이 과거로부터 해왔던 것들이 꽤 많다. 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어떤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서울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뭐 네.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놀랬던 게 어디 가면 굉장히 잘 해놨는데 꼭 알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하셨던 거고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했던 걸 걷다 보면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없다 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은 이미 서울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서울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은 꽤 오세훈 시장이 기반을 다져놓은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다산콜센터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 때 많이 만들어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여쭤봐도 되겠죠? 다른 지역, 지역에 뭐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집중하고 아는 계시지만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이 이제 14곳으로 네. 확정이 되면서 이제 관심이 가는 지역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으로 공식 등판을 하고 부산 북갑 뭐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공천하기 전이지만 3파전이 될 거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일단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부산 상황도 서울에서 물론 서울 선거로 바쁘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 그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갑으로 출마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이른바 AI 뭐 혁신 정부라고 하는 것을 폐기하는 선언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뭐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AI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했던 네. 정부인데, 덜렁 그 AI 수석을 후보로 차출해서 보낸다? 이거만큼 명백한 AI 폐기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1년이면 제대로 자리도 안 잡았을 상황이거든요. 정책을 제대로 설계도 못했을 상황인데, 결국에 AI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구호였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아하신 어떤 그럴싸한 뭐 만드는 걸 그 AI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느끼게 하는 아주 단편적인 예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저도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그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터는 어제 장면이 국보시작 갔을 너무 때는요.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주민을 대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관대작처럼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마치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업고 있는 유력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가가면서 결국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악수하자마자 손을 털어버리는 저는 진짜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그 얼마나 그게 이제 충격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정치에 대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는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앞서 뭐 정원호 후보 얘기도 했지만은 정원호 후보 역시도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다. 뭐 그 판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판세인 게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내서 될 수 있는 그런 선거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 보수 진영이 두텁게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어떤 뭐 시선이라는 게 곱지 않고 못마땅하고 저희 충분히 느끼고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아무나 후보로 내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만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넘쳤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뭐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혁신당 후보가 있고 예. 그리고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곧 후보가 결정될 예. 거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3파전 양상인데 보수가 함께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뭐 목소리나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서울도 해당이 된다 보니 여쭤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개혁신당과 같이 이 참신하고 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 진영과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선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닿는 대로 하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고 희망사항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사실 개혁신당은 아니고 무소속의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부산에서도 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합쳐야 된다.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다른 지역까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이야기도 많이 짚어봤는데요. 오늘 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